문장을 입력하면 2초 만에 그 문장에 적합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AI가 개발됐습니다. 세계에서 개발된 생성형 인공지능 가운데 속도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구자가 입력창에 문장을 넣습니다. 달 아래 화성에서 책을 읽고 있는 우주 비행사의 사진이라는 문장이 입력되고 2초 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코알라 700M이 가장 먼저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어 카카오 브레인에서 만든 칼로가 3.6초, 미국의 오픈 AI에서 개발한 달리2와 달리3는 10초 넘게 걸렸습니다. 개발된 문장을 이미지로 바꾸는 생성형 AI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작은 크기로도 대형 모델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한 지식 증류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지만 느리다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개발한 코알라는 초거대 신경망 모델을 경량화함으로써 이미지를 더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진은 또 대화형 인공지능의 시각지능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모델도 개발했습니다. 이미지나 비디오를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인간이 서로 묻고 답할 수 있는 코라바입니다. 계속 연구를 진행해서 기존의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 이외에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비디오 생성 쪽에도 연구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연구진은 이미지 생성에서 효용성을 입증한 지식 증류 기술을 다른 영역으로 확대해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김윤두입니다.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의 한계를 알고 더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개발이냐 규제냐를 놓고 논란 중인 가운데 다보스 포럼 토론자들의 견해도 서로 엇갈렸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잠재력을 개발할 것인가, 위험성을 규제할 것인가의 논쟁 속에 오픈 AI를 이끄는 샘 올트먼이 다보스 포럼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포럼 넷째 날 토론에서 올트먼은 인공지능, AI의 기술적 한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가 범용 인공지능에 더 가까이 갈수록 위험과 스트레스, 긴장 수위가 모두 올라갈 것이고 낯선 일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며 더 많이 준비하고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s we the whole world get closer to very powerful AI, I expect more strange things, and having a higher level of preparation. 현재 AI 기술력은 일부 신비화되어 있다고 진단하고 AI가 어떤 결론을 내렸다면 어떤 추론을 거쳤는지를 설명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고 그 한계에 대비하라는 취지입니다. 올트먼은 기술적인 것보다 더 어려운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Which is who gets to decide what those values are and what the defaults are, what the bounds are, how does it work in this country versus that country, what am I allowed to do with it versus not. So that's a big societal question. 유익한 정보로 AI가 결론을 내리면 보상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찾고 있다며 AI 훈련 방식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픈 AI 공동 창업자인 올트먼은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전격 해고됐다가 닷새 만에 복귀했습니다. AI 논쟁에 대한 시각 차이가 해고 배경이 됐습니다. 이날 토론에서 패널들의 견해도 엇갈렸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일 수 있다며 규제를 우려하는 시각과 함께 AI 개발에 앞서 핵심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는 경고가 공존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AI 조작 이미지가 소셜미디어에 유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부작용인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백악관까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소셜미디어 X에 테일러 스위프트를 치니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테일러 스위프트를 보호하자는 해시태그가 줄줄이 달렸습니다. 스위프트의 얼굴과 음란 사진이 합성된 이미지가 온라인상에 유포돼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이미지로 추정되는데 17시간 만에 4,500만 회 이상 조회됐습니다. 논란이 되자 X는 뒤늦게 문제의 계정을 정지하고 해당 이미지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의 없이 불법 제작한 음란 사진을 올리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유명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한 딥페이크 논란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엔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전화 목소리로 투표 거부를 독려한 선거운동이 논란이 됐습니다. AI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백악관도 나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We are alarmed. Our commitment and that we will continue to do and continue to take action and make sure that we continue to work on this. And again, this is very alarming. 그러면서 의회가 입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 9개 주에선 딥페이크의 제작과 유포를 규제하는 법률이 시행 중이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법적 규제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관련 업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 경영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IT 업계가 더 빨리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안전장치 마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스위프트 딥페이크 이미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생성 도구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나오자 MS는 즉각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최영수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른바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전화 목소리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급기야 13개 주가 법으로 규제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We know the value of voting Democratic when our votes count. It's important that you save your vote for the November election.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투표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돕는 꼴이라며 투표를 하지 말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뉴햄프셔주 대선 후보 예비 경선을 앞두고 이곳 민주당 당원들이 받은 바이든 대통령 목소리의 전화입니다. 하지만 이 전화는 AI 기술로 만든 딥페이크, 가짜입니다. 이런 가짜 전화가 기승을 부리자 백악관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The president has been clear that there are risks associated with deepfakes. Fake images and misinformation can be exacerbated by emerging technologies. 11월 대선을 앞두고 본격 선거철에 접어들며 이처럼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법으로 규제하라는 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미 13개 주가 규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들은 AI로 만든 콘텐츠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에는 금지하거나 또는 허용하더라도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작자나 유포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거나 처벌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이 치열해질수록 딥페이크도 더욱 교묘하게 진화할 가능성이 높아 이런 법적 규제도 이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미국에서는 연초부터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이른바 AI의 역습입니다. 최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올해 기술직과 광고직 직원 등 1,000명이 넘는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또 유튜브 관련 인력도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월 12,000여 명을 감원한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향후 3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광고 업무 등을 AI가 대체하면서 이전처럼 많은 직원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7 years into our journey as an AI-first company, we are at an exciting inflection point. We have an opportunity to make AI even more helpful. AI 시대를 맞아 조직 개편에 나선 건 구글뿐만이 아닙니다. 애플도 AI 비서 시리 관련 부서를 폐쇄하며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섰고 아마존은 올 들어 스트리밍 관련 부서에서 수백 명을 해고했습니다. MS도 게임 부문에서 1,900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또 AI 투자를 늘리면서 인력 감축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일반지능, 이른바 AGI 시대가 도래하면 일자리를 비롯해 인류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I think one more important thing, though,
is as the world gets closer to AGI, the stakes, the stress, the level of tension, that's all going to go up.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2035년까지 기존 일자리 3억 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생산직 블루칼라 일자리보다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화이트칼라 직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를 이용한 선거운동, 경선을 방해하고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는 불법 시도라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렇게 AI로 만들어진 가짜 음성이나 사진, 영상이 선거를 앞두고 악용되는 사례가 늘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가짜 뉴스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대중이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혼란에 빠졌을 때 정치인들이 가짜 뉴스라면서 역공세를 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 비판에 직면한 정치인이 AI로 조작된 가짜라고 주장하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반 트럼프 단체 링컨 프로젝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실수를 모은 영상을 올리면서 침해에 걸렸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영상이 AI로 만든 가짜라고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해당 영상이 조작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실제 영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례가 이어지자 미국에선 정치적 딥페이크와 관련해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를 악용한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엔 선거 현장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이젠 실제와 비슷한 딥페이크로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오는 29일부터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 운동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AI 기술로 만든 음향이나 이미지, 영상을 제작하거나 편집, 또 유포, 상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 인터넷 주소를 이용해 영상을 만들면 이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선거를 겨냥한 AI 악용을 막기 위해 보다 촘촘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마저 당했습니다. AI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 가짜와의 싸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규제가 필요한 걸까요? 유네스코 세계과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인 한양대 철학과 이상욱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테일러 스위프트의 영상이 앞서 나갔는데 사실 뭐 미국 경제를 움직인다고 할 만큼 영향력이 큰 인물인데 스위프트마저 당했습니다. 이게 사실 유명인이 딥페이크 기술에 당한 게 한두 번은 그렇죠. 아니어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냉정하게 얘기하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좀 안 됐긴 하지만 유명인이니까 저 정도로 주목을 받은 거고요. 실제로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수많은 일반 사람들이 절대적인 다수의 딥페이크 동영상은 사실은 유명인이나 정치인이 아닌 사람, 특히나 이제 음란물이나 이런 형태로 여성에 집중되어 있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상황이. 여성과 아동에 집중되어 있다는 기사가 아동도 이제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니까요. 그래서 뭔가 법적 조치나 제도적 조치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해당 이미지가 뒤늦게 차단 조치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미 SNS 상에서는 4,700만 회 이상이 하루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조회가 됐고요. 그래서 팬들은 당연히 분개하면서 X가 왜 이렇게 좀 뒤늦게 조치를 했냐라면서 분개를 하던데, 그럼 이런 SNS 플랫폼에서 아직 이런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 이미지가 자동으로 걸러지는 시스템은 따로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활용을 하는 이제 플랫폼들이 있고요. 네. 공식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는 플랫폼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자동으로 걸러지는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해도 사실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나 뻔하게 딥페이크인 건 당연히 쉽게 걸러지지만 그 애매한 부분은 결국 사람들이 판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금박금박 대응이 좀 힘든 거죠. 그래서 훨씬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대응이 확실히 느린 것이 사실입니다. 예, 방송 보시고 딥페이크가 문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체 뭔가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얼굴을 뭐 다른 몸과 합성을 해서 진짜인 것처럼 한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술 또 어떻게 만들었나 봤더니 지금 이 테일러 스위프트와 관련한 사안에서는 해당 이미지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생성형 AI 도구가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소리가 또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AI 하면은 뭐 인공지능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AI가 자동으로 이걸 만들었나 싶은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그렇진 절대로 않고요. 아닌가요? 예. 그 핵심은 예전에도 사실은 인공지능 전에도 합성 이미지 막 만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SF 영화 같은 데 보면 굉장히 CG 많이 써가지고 전혀 비현실적이지만 너무 생생한 그런 이미지 만드는데 원리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이 되면 훨씬 빠르게 옛날에는 한 땀 한 땀 다 일일이 소루로 해야 됐던 작업들을 굉장히 쉽게 그리고 일반인들도 별로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도 그냥 마치 그 저 문서 프로그램 쓰듯이 그냥 화질이나 이런 거 몇 개 선택하면 금방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인공지능의 딥페이크의 그 딥이 이제 심층 학습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개의 그 층위를 가져서 다양한 기능들을 갖다 훨씬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만드는 알고리즘인데요. 그런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작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래픽으로 딥페이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 목소리를 내서 이 사건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고 관련 입법을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딥페이크로 인한 음란물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관련 규제는 지금까지 어때왔습니까? 그러니까 관련 규제가 당연히 있었는데요. 그 규제들의 성격이 지금 디지털 기반 그리고 특히 사이버 공간이 굉장히 확대된 요 상황에 잘 못 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그 딥페이크 동영상을 만들어서 어느 플랫폼이든 올리면은 그 만약에 1시간 내에 삭제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게 그 사이에 수천만 회가 조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 포탈의 책임자들이 관리의 책임을 지고 그 만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처벌을 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 단위로 미국에서 주 단위로 약간의 규제나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 연방 수준의 제도가 없어서 이제 미 백악관도 이제 그런 점에 굉장히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규제도 규제인데 저는 걸러내는 것도 기술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합성 사진이다 이러면은 뭐 딱 티가 났고 최근만 해도 뭐 손가락이 뭐 합성 사진이다 해서 보면 손가락이 6개고 막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은 뭐 그나마 좀 걸러내기가 쉬울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딥하게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뭔가 좀 더 정교해지게 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걸 어떻게 걸러내야 되나?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요구하는 그 어떤 기술적인 그 제한 조치는 이제 EU에서 AI 법안 만들면서 요구하는 건데요. 그런 생성형 이미지로 만든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게 생성형 이미지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그 검증 방법을 같이 제출해야 돼요. 심사를 받을 때.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보면 굉장히 안전해 보이지만 당연히 이제 세상에는 창과 방패 기술 경쟁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회피하는 기술들을 개발해내고 예를 들어서 요번에도 이런 어떤 페이크 동영상을 만드는 그 프로그램들은 만드는 데다가 다 그 워터마크라고 그래가지고 표시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제가 유튜브 찾아보니까 거기서 뭐라고 안내하냐면 워터마크 나오는데 신경 쓰지 마라. 웬만한 동영상 프로그램으로 다 지울 수 있다. 아예 그렇게 안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당연히 연구가 필요하고 고민이 돼야 되지만 사실은 기술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윤리적 고려나 제도적 고려가 같이 가야 되는 일입니다. 참 쫓고쫓기는 추격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딥페이크가 근데 이미지뿐만에 아니에요. 움직이는 영상 그리고 목소리도 합성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관련 논란이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을 모방한 가짜 목소리입니다. 근데 제가 가짜라고 하니까 가짜로 들리겠지만 실제로 가짜인지 진짜인지 한번 구별해 보세요. 녹취 들어보시겠습니다. We know the value of voting Democratic when our votes count. It's important that you save your vote for the November election. 예, 바이든 대통령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걸러내는 기술이 일단 제 귀에는 없는 것 같아요. 딥 보이스라고 합니다. 딥페이크나 딥 보이스나 너무
정교하고 기술적이어서 이거 걸러내는 것도 진짜 문제겠다 싶어요. 예, 사람 앵커님뿐 아니라 아무도 걸러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 자체가 우리가 그 목소리를 어떻게 판독하는가까지도 이제 고려해 가면서 그 강화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보이스피싱에서 사실은 아주 생생한 문제예요. 보이스피싱 만들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데이터, 원래 이게 어떤 특정 인물의 목소리 데이터를 많이 취득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패턴이야. 지금도 보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자주 쓰는 표현이나 어조 같은 것들을 이제 흉내내는데, 근데 이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량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실시간으로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실시간으로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보고 있거나 듣고 있는 게 아무리 그럴듯하고 믿을만 해도 그거를 일단은 의심을 할, 특히 디지털 상에서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한 상황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챗GPT도 생성형 AI에서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면 그 챗GPT가 작성한 그림을 걸러낼 수 있는 AI가 또 만들어졌다. 그럼요. 네, 근데 그 정확도가 아직 떨어진다고 하는데 기술이 속도가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되게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면 확률로 줘요. 예를 들어서 90% 확률로 AI가 만든 것 같다. 10% 확률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못하는 이유는 사실 원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술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이게 수많은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그럴듯한 이미지나 그 목소리를 새롭게 생성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기존 현실의 것과 같은지 다른지는 일률적으로는 예스 노로 나올 수가 없고 확률만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인간의 판단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 순간. 그렇군요. 이게 믿지 못하는 사회가 돼서 큰일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파급력도 상당해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뭐 테일러 스위프트 사례도 들었고 조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목소리도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제 총선이 한 70여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걱정이 되니까 지난 연말에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AI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죠. 예, 당연히 그렇고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치 풍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치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사하거나 성대모사하거나 아니면 그 비슷한 분장하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사람들이 그게 페이크라는 걸 알고서 그렇지만 거기서 풍자되는 것들을 즐기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판단을 도와주는 민주주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페이크 동영상에 대한 규제에도 그런 어떤 건전하거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산적인 민주주의적 담론 형성 과정은 도우면서 그렇지만 누가 봐도 이제 그럴듯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갈라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적 그 의사결정 과정, 특히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견해를 듣고서 그 중에서 어떤 게 맞는 견해인지를 판단하는데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기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은 AI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순기능보단 역기능이 더 많게 좀 느껴지는데 또 그만큼 윤리나 도덕의 속도가 기술 발달 속도를 좀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도 받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냉정하게 얘기하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기보다는 사실은 순기능이 많으니까 인공지능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기능이 굉장히 큰데 이제 그 순기능만 강조하는 분들은 순기능을 위해서 혁신을 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이제 사회가 적당히 이제 그런 낙관적 기대를 하시는데 그건 좀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기술의 역사를 보면 항상 굉장히 놀랍고 중요한 기술일수록 그 기술이 가지는 역기능들에 대해서 미리 윤리적으로 대응하고 제도화를 만들고 했을 때 오히려 사회가 치러야 되는 불가피하게 치러야 되는 어떤 그 비용들을 줄일 수 있고 전체적으로 그 기술이 훨씬 더 혁신적으로 상대적으로 파워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는 낙관적인 마음과 비관적인 눈을 함께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제도 혹은 대책, 방법들이 좀 필요한 게 있다면 조언을 좀 해주시죠. 일단 저는 아무나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아무 콘텐츠나 만드는 걸 무조건 허용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처럼 굉장히 안정적인 기술도 저는 눈이 나빠서 아예 법적으로 운전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정한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그것도 제한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너무 지나치게 그냥 아무 사람이나 다 들어와 가지고 지금 막
어린 친구들도 막 인공지능 사용해서 페이크 동영상 만들고 네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용이나 그러니까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인공지능의 활용 권한들을 주려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그 제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또 교수님께서 AI 윤리 전문가로서 좀 발달된 과학 기술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에 좀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AI는 정말로 파워풀한 기술이고 사실은 잘만 사용했을 때 우리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이미 현실화된 게 많아요. 이랬을 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책임 있는 태도로 그 어마어마한 기술을 활용하는 그 분별 있는 사려 깊은 그런 또 책임 있는 태도로 기술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애에게 총 쥐어주면 안 되는 것처럼 예. 우리가 AI를 사용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게 네.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게 사용자가 주의해야 될 측면도 있지만 기업 측면에서도 좀 윤리적으로 그럼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기업도 포함되고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들도 처음에 설계 단계에서 되도록이면 악용될 수 없는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 넣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국가나 사회의 어떤 그 정책 위반자들도 예.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정책들을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주제로 출연을 하게 돼서 좀 너무 안타깝기도 그러네요. 해요. 그냥 네. 이 좋은 기술 더 잘 활용하자라는 주제로 다음에 또 만나뵈면 좋겠습니다. 네. 인류를 파괴할 정도의 강력한 인공지능 모델이 나타났다. 개발 속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의 개발사 오픈 AI 연구진들이 최근 이사회에 전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연구진이 경고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인간처럼 기존 지식을 응용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이터 학습 범위 내에서만 연산할 수 있는 기존 인공지능 수준을 뛰어넘어 인간처럼 사고하고 연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구진들은 이 모델의 연산 능력을 테스트한 뒤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인류를 파괴할 정도의 강력한 인공지능을 개발한 주인공, 최근 외신 헤드라인을 독점한 오픈 AI 창업자 샘 알트만입니다. 알트만은 지난 17일 오픈 AI 이사회에 의해 전격적으로 해임됐다가 나흘 만에 다시 전격적으로 복귀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사태를 인공지능이 더 빨리 발전하길 원하는 사람들과 발전 속도를 늦추려는 사람들 간의 충돌로 표현했습니다. 알트만의 복귀는 속도의 승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의 중심에는 막대한 이익, 즉 돈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미래에 대한 우려보다 기업의 이익이 승리한 것으로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테크놀로지, 즉 기술의 전능함을 믿는 천재 개발자의 복귀와 함께 인공지능 개발은 이제 전속력 질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알트만의 해임을 발표하면서 알트만이 일관되고 솔직하게 소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을 솔직하게 소통하지 않았는지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해임을 결정한 구체적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알트만의 야망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픈 AI 내부자들은 알트만이 인류를 위협할 정도의 획기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다고 말합니다. 데이터 없이 스스로 학습하고 연산하는 인공지능 모델인데 Q스타로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은 통계를 기반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합니다. 예측은 데이터 학습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며 인간처럼 기존 데이터를 활용한 응용 능력은 불가합니다. 그런데 Q스타는 데이터 학습 없이 연산이 가능합니다. 데이터에 없는 새로운 연산 문제도 능숙하게 풀 수 있습니다. 사람처럼 기존 데이터를 활용한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처럼 사고하고 추론하고 연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픈 AI 이사회는 인간처럼 사고하고 연산하는 인공지능의 능력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해 알트만을 해임했습니다. 2015년 비영리 단체로 설립된 오픈 AI 이사회의 최우선 목적이 인공지능 개발의 속도보다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의 영역을 넓히면서도 인간 우월성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목적, 즉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알트만이 발전시킨 새로운 기술은 인공지능 산업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하는 범용 인공지능 AGI에 근접했다는 평가입니다. 범용 인공지능은 인간과 유사한 학습 및 추론 능력을 가집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지능은 주로 특정 작업에 특화된 좁은 인공지능입니다. 데이터 입력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범용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배우고 적응하며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학습하고 해결합니다. 쉽게 말해 영화 아이언맨의 인공지능 자비스 같은 존재입니다. 범용 인공지능은 아직은 이론적인 개념이지만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최종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알트만은 해임 나흘 만에 다시 오픈 AI로 돌아왔습니다. 대신 알트만의 개발 속도에 제동을 걸기 위해 해임 결정을 내렸던 이사 3명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알트만을 해임한 이사회 멤버들이 알트만을 복직시키고 사임하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공개 성명을 밝힌 직원 700여 명, 그리고 해임 직후 알트만과 개발자 브룩맨을 고용하겠다고 밝힌 오픈 AI의 투자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이 복귀 협상에서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알트만의 복귀와 함께 이사회는 새롭게 구성됩니다.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지분을 보유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알트만의 복귀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이사회에서 인공지능 개발의 안전을 중시한 멤버들이 모두 떠난 만큼 이제부턴 속도에 방점이 찍힐 전망입니다. 오픈 AI 투자자와 경영진은 이사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현재와 균형이 도입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규정상 갑작스럽게 창업자를 축출하고 수십억 달러의 사업 가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비영리 이사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오픈 AI가 학문적 이상주의에서 상업적 실용주의, 그러니까 좀 더 비즈니스 지향적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이런 움직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지난해 11월 대중에 공개된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확실한 선두주자입니다. 매일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약 80%가 경쟁사보다 오픈 AI의 모델을 더 자주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달리와 통합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챗GPT의 활용도는 확장하고 있습니다. 카팔은 성장세를 반영하듯 오픈 AI의 2023년 매출은 13억 달러, 우리 돈 1조 6,9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2022년 매출과 비교할 때 상당한 증가로 평가받습니다. 알트만의 복귀와 함께 오픈 AI는 최신 모델인 챗GPT-5와 다른 제품들을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 AI 내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직원들이 알트만의 상업적 비전을 추구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더욱 충성심을 갖게 될 것이다. 가장 강력한 모델인 챗GPT-5에 대한 작업은 이제 전속력으로 진행될 것이다. 알트만의 가장 큰 승리는 이사회를 압박해 자신을 최고 경영자로 복귀시킨 것입니다. 더구나 최대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직원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기술의 전능함을 종교적 수준으로 믿습니다. 2021년 밝힌 모든 것을 위한 무어의 법칙 선언문이 대표적 예시입니다. 인공지능 혁명이 지구에 경이로운 부를 창출하고 일의 본질을 바꾸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선언문에서 그는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발전이 일자리를 줄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를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술이 인류에게 가져다줄 미래의 혜택을 최대화하는 동시에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대책을 마련하자고 촉구합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기술적 진보가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I believe that there will be far greater jobs on the other side of this, and that the jobs of today will get better. I think it's important. First of all, I think it's important to understand and think about GPT-4 as a tool, not a creature, which is easy to get confused. 그는 또 핵 융합의 열렬한 지지자이기도 합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핵 융합과 결합해 지식과 에너지 비용을 낮추면 아름다운 지수 곡선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공지능이 인류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분명합니다. 이사회의 해임 결정 이틀 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다른 인공지능 회사와 다른 점은 인공지능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첨단 기술의 부작용보다 수혜에 집중해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알츠만은 사용자가 직접 챗봇을 구축할 수 있는 앱스토어와 같은 새로운 도구, 즉 개인 맞춤형 AI를 출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영화처럼 인공지능과 공존하거나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세상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 인공지능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과 동시에 중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한쪽에는 인공지능을 방치할 경우 인류의 존립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엄격한 규제를 주장하는 세력이 있는 반면, 반대쪽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와 안전 사이 균형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에 대한 모호함도 늘 따라다닙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일정 성능 이상의 모델을 구축하는 모든 AI 기업에게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역시 규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속도를 높이든 낮추든 현대사회의 가장 혁신적 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은 이미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의 진보는 윤리적, 사회적 질문들을 함께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어떤 답을 찾을지 모르지만 그 답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